오늘은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이고요.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연준 스탠스 변화 감지라는 제목으로 국내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4시 19분이고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이제 약보합 마감하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마 또 큰 변동성이 요즘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장이 마감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미증시는 그 추석 감사절을 앞두고 그 상승 마감을 하였죠. 네, 목요일은 완전히 휴장을 하였고 금요일은 반일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연준에서는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금리 인상 속도가 곧 느려질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덕분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고 증시에 이제 긍정 효과를 가져다 줬는데요. 물가의 피크아웃이 이제 좀 반영이 됐다. 2023년도 경기 침체 강도에 이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도 12월 달에는 뭐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요 사이에서 그 금리 인상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계속 안 좋았다가 드디어 7.8% 급등을 했죠.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집중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낙폭 과대 성장주들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낙폭 과대가 좀 심했던 테크주나 성장주 위주로 저점 매수가 좀 강세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이죠. 금일은 이제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 할인 행사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늘 있을 예정이고요. 요거에 따라서 유통주, 소비주 같은 것들이 변동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에는 국민 고통을 끝낼 기회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전쟁을 좀 멈출 수 있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데요. 사실 지속돼봤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본인들도 지금 막대한 재정을 지출해 가면서 이 전쟁을 끌고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슬슬 이제 전쟁을 끝낼 명분을 만드는 이제 출구 전략을 좀 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남은 이슈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국 코로나 봉쇄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큰 이슈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끝이 난다면 내년 증시에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U에서는 그 미국과 유사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그 바이든의 그 IRA 그 정책을 굉장히 좀 맹비난했죠. 요거 기사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바이든의 IRA는 중국식 전략, 맹비판, 뭐 프랑스인가요? 프랑스, 독일, 뭐 맞벌이법 경고라고 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유럽연합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역내 기업이 IRA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쓰고 있지만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 자동차 업체나 뭐 전기차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IRA의 그 피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급기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산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IRA를 두고 중국식 산업 전체 모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이 쓰던 이기주의 정책, 미국이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양아치 짓이죠. 뭐 본인들만 살겠다라는 그런 감촉 법안인데, 요거 IRA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이제 떡상을 하긴 했지만은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나 뭐 주변국들한테 뭐 긍정적인 입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EU에서도 요거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지만은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들만의 이제 자국 산업 보호법을 이제 입법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IRA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슈가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 워낙 또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지금 법이 통과가 된 거지 이걸로 통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전개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IRA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협상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보조급 지급 등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한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상보다는 이제 본인들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독일도 같은 생각이다.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산 전기차 제품에 대한 보조급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각국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IRA 입법에 대해서 지금 난리다
네, 국내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드디어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을 결정을 했죠. 뭐 다 누구나 다 예상이 됐던 결과고요. 그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금리 인상은 당연히 이제 뭐 다 전망을 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금리 인상을 계속 나가겠죠. 그런데 이 발언이 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는 게 한은에서는 이렇게 이창용 총재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금융 안정이 최우선이다. 지금 작은 경색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물가보다는 어느 정도 금융 안정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지금 고물가 이슈에서 경기 침체 이슈로 조금 포커스가 옮겨진 모양새예요. 그래서 물가는 어느 정도 좀 피크 아웃이 됐다. 물가가 좀 꺾여가는 게 보여진다. 그럼 다음은 어떤 어디냐? 다음은 우리가 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자금난이 발생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리스크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지금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은도 그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는 내년 2월 달을 기점으로 금리 인상이 중단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뭐 거의 뭐 유력하게 금리 인상을 그만두겠다, 중단되겠다라는 그 언급이 지금까지 계속 없었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금리 인상은 3.5% 수준에서 이제 멈출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그 뉘앙스가 지금 보여진다. 여러 가지 지금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고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는 내년 2월 달이 기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될까 이런 게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증시에도 안 좋고 경기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언제까지 할 거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좀 얘기해줘야 되는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자금 같은 것도 운영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은 당연히 멈춰야 되는 게 좀 지금 당장 멈춘 게 아니라 뭐 언제까지 멈추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발언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하나에서 명확하게 언급해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LG화학과 고려아연이 2,576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IRA 대응 위한 2차전지 소재 등 포괄적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IRA 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끼리 이렇게 지분 맞교환 형식으로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까지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IRA 이슈도 이제 계속해서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요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좀 안 좋은 소식인데, UMX라고 하죠. 그 위메이드에서 이제 발행한 그 코인인데, UMX의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국내 이제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 이제 거래소에서 UMX의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는데, 뭐 이슈로는 이제 뭐 신고 물량보다 유통량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확한 소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코인 시작은 먹구름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서 유메이드뿐만 아니라 뭐 NC소프트나 뭐 여러 게임 업계에서도 코인을 좀 건드리기 시작했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좀 먹구름이 좀 끼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당연히 끼치겠죠. 오늘만 해도 유메이드 관련주들이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은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 코인발 리스크가 우리나라 뭐 증시로 어떻게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뭐 반등은 하고 있죠.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거래량 없이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지금 떡락 가능성이 여전히 좀 유효하죠. 그리고 지금의 뭐 시장을 이끄는 태조, 이방원 같은 주도주가 없다. 그리고 종목별로 계속 이제 뭐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 요 라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뭐 크게 상승할 여력도 그 다음에 하락할 재력도 없는데 이게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것만큼 지금 토해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없고 그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1차적으로 봤던 뭐 2410 라인까지 이미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라인이 2350이다.
뭐 요 라인까지는 일단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2350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지 좀 알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완전히 망하는 거고 2350선에서 좀 지지를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떡상하면 좋은 건데 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2월 달이 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2월 FOMC까지 하락을 뭐 2350선까지 하다가 내년 뭐 이때 이후로 좀 이렇게 또 지지부진할 수가 있죠. 지지부진 하다가 내년 2월 달에 어떤 분기점이 좀 터지지 않을까라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인버스 같은 것도 뭐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약간 좀 짧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어제 축구 잘 보셨나요? 저도 어제 치킨이랑 피자 시켜놓고 축구를 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좀 기쁘게 좀 잘 봤었습니다. 이길 수도 있었고 질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그래도 무승부라는 뭐 승점 1점 땄죠. 그래서 어제 뭐 고생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좀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환율은 1320원대로 이제 이틀 연속 하락 시도를 하고 있다.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고 위험 선호가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전장에는 이제 긴축 완화, 유럽발의 훈풍이 좀 불어왔는데 여기 맞서서 이제 위믹스 상패 이슈가 좀 맞서고 있다. 그래서 역시 코스피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합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